장관님 그 지금 생방송 그 중계라 네. 예, 답변은 아주 짧고 핵심적으로 해주셔야만 우리 존경하는 강석진 의원님이 생방송 중계 시간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네. 그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한 사회복지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는 후보자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흠결 그리고 법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그 보건사회연구원에 언제 입사를 하셨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86년입니다. 예. 86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맞죠? 예. 네. 그리고 2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박사과정이 그 풀타임이었습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이었습니까? 파타임이었습니다. 파타임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주간 수업이 아니었네요. 주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간 수업 몇 번 갔습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갔습니까? 예. 그러면 1년이 몇 주죠? 52주죠. 네. 예. 연가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그 외출을 사용했습니까? 그 당시 보건사연구원에서 외부 훈련 과정으로 보내줬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외출을 달고 갔어야만 되는 거고요. 적어도. 그리고 보통 국책기관의 경우에 20일 이상의 연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출도 합산해갖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수료를 2년 6개월 만인 91년 8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수훈련 허용 범위에 의하면은 이 국내 수학을 2년만 허용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2년 6개월 만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 위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예. 직원 연수훈련 규정에 예. 보면은 연수훈련의 허용 범위가 국내 수학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후보자는 2년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규정을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학교에 강의 들어가는 것은 4개학기만 가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번째 학기는 그냥 등록만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만 했다고요? 네, 아니, 또 등록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 찾아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 그 규정에 보면은요, 이렇게 학교에 가게 허락을 해주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야지만 다른 수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년은커녕 1년 조금 넘어서 유학을 갑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네. 그래갖고 그 유학을 갈 때 92년 8월 25일 날 유학을 가면서 1년은 유급 휴직을 했고 그 다음에 2년은 유학 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3년 동안 휴직을 받아갖고 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2년이 지나지 전에 이 유학을 가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본인이 했던 아니면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저는 쌍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유학휴직 연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때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중간에 1개월 동안은 그 휴직이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인정? 너무 지금- 복잡해서 인정 못 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랬고요. 돌아오셔갖고는 5년 8개월 만에 다시 경기대학교를 또, 교수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보사연의 총 재직 기간이 16년 5개월인데 자기의 학위 활동을 하는데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국책 기간을 자기 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추가 질의할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실정법도 굉장히 많이 6가지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거를 변경한다는 거는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어긴다는 것도 그것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을 무조건 시인하는 것도 그래 올바른 자세는 갖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 나간 것도 보건사회연구원 자체에서 건의해서 나갔던 것이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8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을 갔을 때 제 위에 직급인 책임연구원과 실장님이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도 안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서 근무하도록 많이 권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은 뭔가 특혜를 누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김승현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예.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지금 상당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송파병 출신 남인순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장 전입 관련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1988년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선거법에 이런 규정이 분명하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1991년에 신설이 돼서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으로 선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법 위반인 것이고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규정에 봤을 때 그때 그러한 행위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됐었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록 그 당시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선거 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큰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충분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죄송함을 드립니다. 네, 우리 후보자의 그동안에 쭉 그 학문적 이력을 보면 경제학에서 정치학, 또 사회복지학 이렇게 해오셔서 사실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는 굉장히 좀 나름대로 특이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경제학과 또 정치학을 아는 사회복지학, 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사실은 복지 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지가 성장이고 또 복지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실 정치적 행위죠. 그걸 통해서 복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동의 속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동안 보면은 복지부가 상당히 기재부의 여러 가지 그 논리에 성장 논리나 아니면 재정 논리에 복지부가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기재부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복지의 어떤 철학이나 비전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재정회의에 재정계획에 초기부터 한 10년간 참여를 해서 예산이 배분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개별 사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토의를 하면은 별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큰 명분과 정확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만 기재부도 동의를 하고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좀 더 추가 질의를 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갖춰야 될 자질 중에서
보건 분야가 굉장히 좀 취약한 것이 아니냐. 뭐 객관적으로 그동안 해오신 분야가 사실은 보건 분야가 특별히 있는 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서면 답변으로 왔는데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제가 최근 현황과 관련해서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모내 여성병원 그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과 거기에 대한 사망률이 OECD 회원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내 여성병원의 간호사에 의해서 그 전염성 결핵에 감염이 됐고 신생아와 영아 800명 정도가 800명 중에서 112명이 잠복성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향후 대처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또 제도적 결함에 의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평생 그 고통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 두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에서는 아마 밤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거의 멈춘 정도의 고통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한 그 미안함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모내 병원의 결핵 감염의 그 원인은 물론 한 개인 간호사의 부주의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제도적으로 그걸 차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산업보건법에 있었던 것처럼 초기 처음 취업할 당시에 건강검진을 했다면 이것을 좀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산업보건법이 차별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임용되고 난 지 1년 이내만 건강검진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결핵 정책이 있었을 때 병원 안에서 그걸 스스로 인지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료인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제고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른정당 송파가 박인숙입니다. 제가 이게 이 지명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 빨리 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린 만큼 사실 실망도 좀 큽니다. 걱정도 크고요. 네, 왜 걱정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인사할 때 그 5종 세트가 있잖아요. 거기 4개에 해당돼요, 지금.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그냥 참고용이다. 그럼 우리 뭐 하는 건지 저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보면서 제 느낌과 이제 저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픈 거는 이해는 가는데요. 그 태도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화가가 작업실은커녕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의 작업실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고 불법 건축을 했고 또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느낌을 주시면은 국민이 굉장히 화나요. 저도 화나요. 그런 화가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작업실들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복지를 잘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런 태도는 확실히 버리셔야 돼요. 오늘도 답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때의 잣대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라 이제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대한민국 국민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요. 인사청문회 나온 분들 다 억울해요. 그때는 감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김진표 위원장님이 위장 전입이 이제 하도 많으니까 2007년 5월 전까지는 봐주겠다. 너무 무감각한 상태로 했으니까 2007년 5월 전까지는 봐준다 그랬는데 그게 또 2007년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위원장님이 딱 얘기를 하자마자 이거를 또 어겨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박능우 후보님을 살리려면은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또 자꾸 말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외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위장 전입도
지금 김상곤 교육부총리 이런 분은 뭐 자사고 외고 특목고만 다 없앤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드님이 이제 다닐 때는 이런 학교가 없었잖아요. 위장 전입을 이제 부인 때문에도 했지만 이제 아들 때문에도 좀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여기다 두고 이렇게 주고 그걸 보면은 많이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게 이제 법에 완전히 저촉은 안 돼도 그걸 보면은 이 정부의 이 교육 정책 철학하고도 조금 안 맞아요. 파락군을 쫓아다니신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인정하시죠. 이제 이런 학교는 늘려고 여기 보면은 좀 철학이 조금 안 맞고 그걸 지적할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 건축법, 농지법 위반한 거는 다 나왔고, 그러니까 5종 세트가 다 나와요. 부동산 나오고, 위장 전입 나오고, 세금 탈루 나오고, 논문 나오고, 그 세금도 저는 평생 살면서 뭐가 이거 고지서가 날라들면은 그거 내지 않으면 제 잠이 안 와요. 다음 날로 얼른 가서 주말이면 월요일에 가서 당장 가서 돈을 내야지 이제 편히 잠을 자는데 어떻게 그거를 안 내다가 이 지명이 될 거다 생각하니까 그때 뭐 알으셨겠죠. 107만 원을 냈고 지명 바로 전날 또 158만 원을 냈어요.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안 내고 공직자로 그 편하게 사셨는지 저는 그 개념이 조금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몰랐다? 어떻게 세금 내는 걸 몰라요. 그건 무지 아니면은 고의적이 아니면 굉장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세금을 무조건 내야지 어떻게. 그러고 이것도 또 정말 저는 화가 나는 게 한꺼번에 내시지. 뭐 지명 바로 전날 158만 원을 내서 이거 두 개 합해서 그냥 2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내시지 뭘 그것도 쪼개서 요거는 안 내도 되나 하다가 마지막에 또 갖다 내고 아니 억울하시겠죠. 국민이 보기엔 그래요. 예. 그렇죠. 지명 하루 전날 그거 나머지를 또 갖다 냈다. 국민이 굉장히 화나 있거든요. 억울하고 지금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공직자가 이런 세금을 글쎄 그것도 한꺼번에 안 내고 뭐 큰 돈도 아니고 큰 돈인 사람이 공직자 이 후보자한테는 큰 돈이 아니겠죠. 이거를 또 이렇게 쪼개서 냈냐. 굉장히 저는 그렇고요. 건보에도 그 아드님이 수입이 있는데 무임승차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건보공단도 하셔야 되는데 그 본인이 이거를 하셨어요. 아들의 건보 무임승차 논문도. 장관님 지금 생방송 중계라 답변은 아주 짧고 핵심적으로 해주셔야만 우리 존경하는 강석진 의원님이 생방송 중계 시간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입니다. 네. 언론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한 사회복지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저는 후보자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흠결 그리고 법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거나 아니면 위법성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언제 입사를 하셨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86년입니다. 예. 86년 12월에 입사했습니다. 맞죠? 예. 네. 아닌 것 지침 같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본인이 했던 아니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직무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저는 쌍방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유학휴직 연장을 합니다. 그쵸? 네. 예. 이때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중간에 1개월 동안은 휴직이 연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인정 너무 지금- 복잡해서 인정 못 하시죠?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랬고요. 돌아오셔갖고는 5년 8개월 만에 다시 경기대학교를 또, 교수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보사연의 총 재직 기간이 16년 5개월인데 자기의 학위 활동을 하는데 절반 이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국책기관을 자기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금 수사 질의할 거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고 실정법도 굉장히 많이 6가지 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거를 변명한다는 거는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 않고 어긴다는 것도 그것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제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을 무조건 시인하는 것도 그래 올바른 자세는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당시는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 유학 나간 것도 보건사회연구원 자체에서 권유해서 나갔던 것이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86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을 갔을 때 제 위에 직급인 책임연구원과 실장님이 학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석사 학위도 안 가지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아와서 근무하도록 많이 권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은 뭔가 특혜를 누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김승현님 예.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요. 예. 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지금 만에 수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침 위반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예. 직원 연수 훈련 규정에 예. 보면은 연수 훈련의 허용 범위가 국내 수학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후보자는 2년이 아니라 2년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 규정을 위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학교에 강의 들어가는 것은 4개학기만 가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5번째 학기는 그냥 등록만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만 했다고요? 네, 아니, 또 등록만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그러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납니다. 예. 그 규정에 보면은요, 이렇게 학교에 가게 허락을 해주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야지만 다른 수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년은커녕 1년 조금 넘어서 유학을 갑니다. 네. 인정하시죠? 네. 그래갖고 그 유학을 갈 때 92년 8월 25일 날 유학을 가면서 1년은 유급 휴직을 했고 그 다음에 2년은 유학 휴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3년 동안 휴직을 받아갖고 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2년이 지나지 전에 이 유학을 가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서울대 박사과정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박사과정이 그 풀타임이었습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이었습니까? 파트타임이었습니다. 파트타임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주간 수업이 아니었네요. 주간 수업이 있었습니다. 주간 수업 몇 번 갔습니까? 일주일에? 일주일에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갔습니까? 예. 그러면 1년이 몇 주죠? 52주죠. 네. 예. 연가를 사용했어요? 아니면 그 외출을 사용했습니까? 그 당시 보건사연구원에서 외부 훈련 과정으로 보내줬습니다. 어찌됐든 이거는 외출을 달고 갔어야만 되는 거고요. 적어도. 그리고 보통 국책기관의 경우에 20일 이상의 연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출도 합산해갖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 수료를 2년 6개월 만인 91년 8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수훈련 허용 범위에 의하면은 이 국내 수학을 2년만 허용하게 돼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2년 6개월